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냐면 질병을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었어요. 병원체 종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그 다음에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세균에 대해서만 배웠었니? 맞죠? 아니요? 부터 하면 돼? 네. 오케이, 그럼 바이러스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유전 물질은 핵산이랑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생산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증식이 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시키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질병의 예시, 감염, 독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홍역,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데 여기 제자 빠진 거 넣어줬죠?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치료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원생생물, 대부분 단세포성 진핵생물이에요. 원핵은 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진핵이 진짜 핵이 있어서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단세포성 진핵생물인데 감염 매개체가 이제 감염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병 예시로는 말라리아, 세균성 이즈, 수면병이 있어요. 자, 말라리아 보게 되면 적혈구 안에 조그마한 말라리아 원층이 살게 되고, 얘네들이 증식하면서 이 적혈구를 찢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혈구가 파괴가 돼서 아픕니다. 자,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지만 사람 세포와 유사하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진핵생물입니다. 감염 방법은 피부에 번식하거나 포자가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을 통해서 침입해서 질병을 유발하고, 대표적인 질병이 무좀, 그 다음에 칸다디증, 식중독, 알레르기 등이 있어요. 치료는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하지만 이 균류도 뭐냐면 이제 진핵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정상 프라이온은 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건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정상 프라이온도 뭘로 바뀌어요? 그치,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어서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한테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방은 따로 뭐 소독 이런 건 안 통하고 먹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죠? 네. 대표적인 질병, 사람에서는 크로이펠츠 약국병, 그 다음에 소에 걸리면 광우병, 양한테 걸리면 스크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겠죠. 됐나요? 네. 자, 감염 경로 예방할 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손은 잘 씻고,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곤충과 파리를 많이 죽여주세요. 알겠죠? 모기랑 파리를 많이 죽이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되게 많이 했네. 91까지? 92까지? 하루 안에? 오, 고생했어요 저번 시간에. 많이 했네. 자, 그러면 인체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의 방어작용은 항원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데, 항원은 외부 물질 중에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애들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방어작용의 종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랑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비특이적, 특이적이라는 것은 뭐의 종류를 인식한다, 안 한다? 항원. 그치,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건 특이적.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지 않고 죄다 방어하는 건 비특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벽으로 쌓는 이제 피부랑 점막이 있고, 들어왔을 때 제거해주는 식균작용이랑 염증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선천성 면역이 있어야지만 후천성 면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선천성 면역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인 거고 후천성 면역이 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 그랬죠?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뭐예요? 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세균을 죽이는 세균만? 면역에 관여하는 방언을 모든 세포. 죽이는 그치. 면역에 관여하는 모든 세포들을 백혈구라고 합니다. 백혈구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볼 거는 뭐냐면 대식세포, 그 다음에 여기 B세포 대신에 B림프구라고 써주세요. 알겠죠? T세포 대신에 T림프구라고 썼나요? 네. 자, 좋아요. 대식세포는 어떤 거냐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면서 식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림프구, T림프구가 있는데 B림프구는 B림프구, T림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숙이 어디서 되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이 되면 본 메로우라는 용어를 따가지고 B림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이 되면 무슨 림프구? T림프구 사이머스라고 해가지고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것도 뒤에서 곧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영어로 하면 그냥 B셀, T셀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언제 독해 지문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됐니? 자,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와 점막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피부 라이소자임이 분비가 돼가지고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줘서 세균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점막 점액을 분비하는 상피세포층으로 피부가 아닌 곳에는 상피세포로 덮여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점액에는 라이소자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을 세균을 많이 분해를 하고 그다음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식균 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해요. 식자가 뭐야? 뭘 먹어? 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식균 작용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이렇게 병원체 예를 들어서 세균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원체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막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 줍니다. 포장한 다음에 어떤 거랑 결합시키냐면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개관이 있어요. 리소좀은 어떤 거냐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당연히 이 세포들도 다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소들이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하나의 막으로 싸서 풍선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장해 놓은 이 병원체랑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랑 이렇게 융합을 시킵니다. 융합하게 되면 이 효소들이 얘네들을 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돼서 사라집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가 병원체를 자신 안으로 들어들어서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식균 작용, 다른 말로 식세포 작용인데 대표적인 백혈구는 대식세포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병원체 제거와 병원체 인식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리소좀, 세포 내 소화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막으로 된 주머니로 세포 소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식균 작용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녹화해야지. 자, 주변에 동글동글한 세포들을 선생님 생각하기로는 적혈구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되게 베개 모양처럼 생긴 큰 세포가 백혈구.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그마한 점 보이니? 네. 저게 세균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실제로 갑니다. 힘을 내. 배고파. 먹을 거야. 먹어.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도망가. 잡히면 안 돼. 뭘 도망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데. 먹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에 결합시켜서 얘를 나중에 분해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엄청 무섭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선생님이 자주 보는 닥터 프렌치. 봤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식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대식세포는 봐봐.
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따라갈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본능이라는 것은 얘는 신경이 있나요? 뇌가 있나요? 안 보이잖아. 일반적으로는 이 병원체들이 자신의 화학 물질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 대식세포 아마 대식세포 같은데 대식세포가 모양이 아무렇게 변하는 거 봤지? 네. 이렇게 백혈구는 자신의 모양을 아무렇게나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식균 작용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렇게 빠르진 않겠지? 이거 빨리 재생한 거예요. 아하. 빨리 재생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나 점막이 손상이 돼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으로 발열,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있는데 가시에 찔렸어요. 너무 아프겠지? 근데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났어요. 모세혈관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피가 흘러 나오려면 모세혈관 찢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피는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세균이 들어온 걸 누가 인지를 하냐면 비만 세포라는 게 인지를 합니다. 비만 세포, 영어로는 마스트 셀인데 실제로 뚱뚱한 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뚱뚱한 거 알겠지? 아무튼 되게 큰 세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포가 이제 뭐를 분비를 하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자, 모세혈관의 두께를 보세요. 누가 더 두꺼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두껍지. 그 다음에 요 모세혈관은 한 층의 작은 세포인데 요 세포랑 요 세포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틈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 틈이 어떻게 됐어? 좀 더 넓어졌지. 그 다음에 부어 올랐죠. 이걸 누가 해주냐면 바로 히스타민이 해줍니다. 자,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모세혈관의 확장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시켜줍니다. 자, 왜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뭘까? 백혈구가 지금 어디 들어있어? 혈관 속에.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면 더 많은 혈액들이 들어오니까 백혈구가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백혈구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 모세혈관 세포 사이사이에 틈을 벌려주는 걸. 투과성이 증가하면 이 백혈구가 통과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틈이 넓어진 만큼 이 혈액 속에 있던 혈장 성분도 조직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게 조직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액이 많이 증가하니까 붓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게 다 히스타민이 해주는 건데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열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감염이 됐을 때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그치,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도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통증도 일으켜요. 왜? 인지를 할 수 있고. 오, 그렇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여기 다쳤으니까 너가 주위에서 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통증을 못 느껴봐. 그럼 내가 어디 다친지 모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팔이 떨어져 있겠지. 썩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괜찮아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통증을 느껴야지 내가 어디가 다친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혈구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럼 백혈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방금 그렇지. 식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손상된 부위에 비만세포에서 뭐를 방출해요?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여기 백혈구 대표적인 거 대식세포니까 대식세포라고 적어주도록 하세요. 적었니? 네. 자, 그럼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모세혈관 등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혈류가 증가해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게 되고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면역 물질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가지고 혈장이 많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조직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니까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많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열을 촉진시켜주는데 감염 부위의 온도가 증가해서 세균의 생장 증식을 저해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에서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를 방출시키는데 리소좀 아까 어디서 나왔었지? 그치, 식균 작용할 때 나왔었지. 사실은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리소좀을 초점으로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리소좀 안에는 이것저것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겠지. 이거를 백혈구가 상처난 부위에 막 방출시켜줘요. 그러면 이 효소들에 의해서 이 병원체들이 제거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통증도 유발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히스타민이에요. 우리 히스타민 언제 들어봤지? 히스타민 혹시 항히스타민제 들어봤니? 오! 들어봤죠? 보통 콧물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 같은 게 많이 날 때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받습니다. 히스타민제인데 항이 붙었어. 그럼 뭐야? 억제시키는. 그치.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시키는 거. 왜냐면 히스타민이 이렇게 면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콧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콧물을 억제시키는 게 항히스타민제 이런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음에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찔려서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세균이나 항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고 히스타민이 피부혈관 확장도 시키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도 증가시켜가지고 백혈구들이 좀 더 쉽게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병원체, 항원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 폈나요? 자, 특이적 방어작용. 체내에 침입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그 항원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원에만 반응하여 제거하는 방어작용으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일단 림프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림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림프인데 림프가 많이 커져 있는 요 부분들을 림프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림프는 무엇이냐면 혈관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어 다. 됐니? 자, 그런데 림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막혀 있어서 요 혈관은 이렇게 하면은 막혀 있어서 순환을 계속하지? 이게 혈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혈관 말고 림프도 있는데 림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크게 하나로 모여줍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혈관이 뭐예요? 혈관이랑 다른 거야. 혈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막혀가지고 순환을 계속해. 됐니? 근데 이 림프는 표현하면 액체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한 곳으로 흘러가요. 이런 것들 림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직액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런 다음 나중에 혈관으로 또 합쳐집니다. 얘가. 이해됐니?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림프라고 합니다. 우리 알겠니?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림프 언제 만질 수 있냐면 감기 걸렸을 때 여기 목이 막 부었는데 편도가 막 부었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 림프절 안에 수많은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막 왕성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아프게 되면은 방어 체계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 림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편도가 붓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이런 것들을 림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가슴샘이라는 게 있는데 가슴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렇게 갈비뼈가 모이는 요 끝부분에 여기 이렇게 흉골이라고 하는데 요 끝부분에 이 가슴샘이 있어요. 알겠죠? 알겠니? 그 다음에 골수는 어디에 있냐면 작은 뼈 말고 큰 뼈 있죠? 큰 뼈 안에 이렇게 골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저번에 한번 설명은 하긴 했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림프구의 생성과 분화입니다. 자, 골수가 있어요. 뼈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본. 골수는 본 매로우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아무튼 이 골수 안에는 엄마 세포가 있는데 어떤 엄마 세포냐면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만드는 엄마 세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혈모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분화가 되게 되면 혈액에 있는 많은 세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 림프구에 초점을 맞출 건데 만약에 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이 된 애들은 본 메로우를 따가지고 이제 비림프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이 돼요. 이런 것들을 비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들어지는 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액을 따라서 가슴쌤에서 성숙이 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이머스 가슴쌤 T자를 따가지고 T림프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성숙? 골수에서 그 다음에 T림프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그렇지. 가슴쌤에서 성숙이 되는 것들을 T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T림프구는 곧 배우겠지만 보조 T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얘네들의 기능은 약간 무엇이냐면 봐봐.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어.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방어체가 갖춰야겠지. 그러면 싸워야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죽이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멀리서 화살을 쏘는 애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비림프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뭘로 변화가 되냐면 유도탄 같은 걸 만든 애들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유도 미사일로 만든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니? 그 다음에 이제 T 림프구 중에 보조 T 림프구는 항원이 들어온 것들을 B 림프구랑 그 다음에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 림프구는 탱커야. 가서 찌르는 애들. 칼 들고 직접 가서 죽이는 애들. 이런 것들을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요새 디아포 지금 살 수 있니? 디아블로 4 몰라? 들어봤어요. 해? 아니야? 거기서 막 바바리안 팔라딘 이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방어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했었을 때 이 선천성 면역이 있어야지만 후천성 면역, 즉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어야지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은 누가 필요하냐면 대식세포가 필요합니다.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역할도 해줘요. 자,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은 다음에 항원을 자신의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항원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요거 글 설명했니? 안 한 것 같아요. 자, 림프구 다시. 자,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비림프구. 얘도 B세포 말고 림프구로 바꿔주세요, 둘 다. 자, 비림프구.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성숙 분화가 됩니다. 분화되면 형질세포로 되면서 이 형질세포가 이제 유도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T림프구.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가슴샘으로 이동한 후 성숙 분화되면서 보조 T림프구, 정보를 전달해주는 보조 T림프구랑 그 다음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 자,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려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원체를 잡아먹고 항원을 외부에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얘가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지금 식균작용을 통해가지고 병원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체랑 항원은 약간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병원체,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고 해봅시다. 이 세균의 세포막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어요. 뭐 단백질뿐만 아니라 당성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세균의 세포막에 있는 예를 들어 얘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체계가 발동을 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병원체에 붙어있는 단백질 쪼가리들 있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얘를 인식을 해가지고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병원체와 항원을 좀 더 구분하는 건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특징적인 건 무엇이냐면 병원체, 예를 들어서 얘가 세균이라고 하면 세균의 세포막에는 우리 몸에 없는 이 세모난 단백질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대식세포가 얘를 먹어요. 그런 다음에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는데 다 분해하는 건 아니고 이 항원들 있죠? 이 항원들을 자기가 이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세포도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잡아 먹었고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진 항원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신의 세포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누가 인지하냐면 나중에 이 보조 T 림프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분해한 항원을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림프구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병원체와 항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병원체 A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병원체 B가 있어요. 자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정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당성분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방어작용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병원체를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방어작용은 항원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얘는 지금 항원이 몇 개 있냐면 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지. 요거 2개에 대해서 각각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작용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먼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95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그림 보고 앞쪽으로 와서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특이적 방어 작용의 전체 모식도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대식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자 대식세포가 이렇게 병원체를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항원을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왜냐면 얘들 눈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우연치 않게 계속 부딪히고 하다가 보조 T 림프구랑 만나게 됩니다. 그럼 보조 T 림프구는 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시한 거 인식을 하냐면 얘가 대식세포의 세포막이고 얘가 보조 T 림프구 요거 다 림프구로 바꿔줘야겠지? 보조 T 림프구의 표면입니다. 그랬을 때 대식세포는 자신이 먹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항원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호가 지지직 가는 거.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조 T 림프구랑 대식세포. 자,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식하는 것으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조 T 림프구가 만약에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이제 2갈래로 갈 거예요. 하나는 세포성, 하나는 체액성 면역으로 갈 건데 위에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조 T 림프구는 누구한테 가냐면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갑니다.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누굴 죽일 수 있는?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됐니? 그래서 우리 몸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또 T를 내고 있어요. 나 이 병원체에 감염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죽여. 이런 식으로. 살신성인이에요. 누가 죽이냐면 이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죽입니다. 됐어요. 자, 보조 T 림프구가 누구를 활성화시키냐면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된 세포독성 T 림프구의 증식을 돕습니다. 그럼 세포독성 T 림프구는 누구한테 가냐면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된 걸 표시하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인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독성이 있다 해가지고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뭐라 그러냐면 세포가 관여한다 해가지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세포를 직접 죽여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얘들아 일어나고. 자, 우리가 5교시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50분에 끝나지? 요 그림만 설명하고 끝낼게. 알겠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또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B 림프구한테 갑니다. 이 B 림프구는 또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자극을 해주니까 증식하고 분화를 하는데 2가지 경로로 분화를 해요. 하나는 형질세포, 또 하나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세포에서 드디어 유도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유도탄을 뭐라 그러냐면 항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항원과 이렇게 결합을 해줘요.
그러니까 항원이랑 결합해주니까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해가지고 이 병원체들을 이렇게 뭉쳐주게 합니다. 그러면 백혈구 눈에 더 잘 띄니까 더 쉽게 잡아먹히겠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기억세포는 뭐를 기억하는 걸까? 지금 얘 있지? 대식세포가 제시한 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